자, 오늘은 카가이라이드 관심 차종의 하나였던 GV80 제네시스 GV80 리뷰를 1년 만에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엔 빠떼로 받아가지고 차도 안 빌려줘서 구독자님의 3.0 디젤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V6 3.5L 가솔린 터보 8단 자동에 380마력. 근데 제일 황당했던 게 이 차 가격이 풀 옵션인데 8,800만 원이에요. 7인승인데 딱 그 얘기 들은 순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X5 500만 원 최소부터 깎아준다니까 9천만 원대 후반이면 진짜 1,000만 원만 더 쓰면 살 수 있다라는, 진짜 제네시스 가격만큼은 프리미엄이다. 정말 럭셔리다.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는. 어쨌든 제네시스 GV80, G80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인데요. 구독자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3.5 터보를 빠떼로 해제된 이후에 이제 시승차 받아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8,800만 원 3열 조금 전에 저 이창희 기자가 앉아봤는데 표준키보다 조금 더 큰 우리 기자가 앉았는데 정말 불가능하다. 예전에 황순아 씨 자기 다리 길다고 다리 길어서 못 들어간다고 계속 그러더니 정말 3열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쨌든 아이들 타기엔 아무 문제 없는. 그래도 싼 거 같아요. 응? 테슬라 모델 Y는 7인승이 300만 원인데 추가하려면 근데 그래도 얘는 10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도 뭐 저렴하다. 근데 테슬라 모델 Y는 3열에 그것도 못 타요? 아니야. 네. 3열에 우리 저 제주도 갔다 올 때 2주일간 타고 갔다 올 때 3열에 앉았는데. 모델 X 걔는 모델 X. 얘 말한 건 뭐란 거야? 모델 Y. 모델 Y? 예. 모델 Y랑 제네시스 GV80이랑 비교하면 제네시스가 싫어하지. 급이 다른데 얘. 저는 7인승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우리 이제 명절날 6명 태울 때가 간혹 있거든요. 저희는 대가족이라서. 저는 7인승을 추가할 것 같아요. 못 타더라도. 보통 7인승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안 쓰더라도 7인승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시트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골프 치는 사람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더라고, 7인승을. 그건 맞는데 7인승을 포함을 안 하고 5인승이면 밑에 공간이 더 있거든요. 그렇지. 이제 시트 그 공간이. 근데 7인승을 선택하는 순간 그 밑에 공간을 쓰질 못합니다. 일단 역시 현대 놀라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데 끝내준다. 정말 재질감은 지난해에도 감탄이었지만 얼마 전에 우리 GLS보다 좋은 것 같은데. GLS보다 나은 것 같은데. 가죽의 질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GV80 정도 산다고 하면 뭐 시그니처 컬렉션 2?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2를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GV80은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아요. 코팅을 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아직 모르지 뭐 이거 몇 년. 근데 이게 지금 출시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1년 반 됐잖아요. 근데 지금 29,000km 탄 차거든요, 이 차가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베이지 색깔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보통 때 탈까봐 아니면 햇빛에 변색될까봐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한 29,000 탔는데도 이 정도 가죽 상태면, 그리고 이게 기자들 시승용으로 돌렸던 차잖아요. 기자들이 사실 차를 막 엄청 아끼면서 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29,000km를 시승차로 돌렸으면 거의 일반 차 기준 한 4만 km 이상 탄다고 봐도 무방한데,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요 정도의 뭐 지금 현 상태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3.5 터보가 시동 걸었을 때 꽤 진동이 있고, 초기에 아마 그 RPM을 올리면서 터보 엔진들은 예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저 디젤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딱 초기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약간 그 진동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이나 가속 페달에도 진동이 약간씩 느껴지긴 하거든요. 특히 오토스탑 작동하면은 출발할 때나 이런 게 굉장히 거친 면이 있어서 이거 오토스탑 꺼야겠어. 이거 타는 사람 거의 끄고 타면 되는데. 근데 이게 시동을 걸고 그 이후에 이제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굉장히 가뿐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뭐 탄 지 얼마 안 됐지만. 토크가 54인데. 네, 토크가 54인 것도 그렇고, 뭔가 저는 사실 이런 SUV이기도 하고, 뭔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아직 그 주행 성능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거든요. 뭐 G70 세팅하는 거랑 G80 세팅하는 거랑 완전 정반대의 세팅을 가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떻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GV80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진중함보다는 약간 경쾌하고 다이나믹하게 초기 발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잠깐 타봤지만.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정말 모던하고 한국의 미가 어디 숨어 있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항상 인테리어 얘기할 때도 이제 여백의 미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백의 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김태현 디자이너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네시스의 디자인을 보고 어디가 한국적인 거냐, 그러니까. 여백의 미가 한국적인 거면 이걸 보고 딱 한국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냥 말끔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지 이게 한국 거다 라는 느낌은 사실 안 받잖아요. 여백의 미를 백의 미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또 최근에 이게 화제가 된 것이 우리가 이제 타이거 우즈를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골프 선수의 꿈을 앗아간 차로 타이거 우즈가 이때 다리를 앗았네. GV80을 타고 가다가 과속을 했죠. 140km로 달렸다고 나왔는데 경찰 조사에서 140km에 과속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이렇게 떼굴떼굴 차가 굴렀는데 말짱하게 살아남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 타이거 우즈가 살아남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타이거 우즈의 골프 생명을 거의 끝낸 차로 유명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해외 검색하면 타이거 우즈의 골프 생명을 끝낸 차인데 우리나라는 생명을 구한 차로 나와서 조크식으로 미국의 언론들은 이제 뷰익을 탔었으면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멀쩡했을 예, 뷰익을 탔다면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국의 언론은 믿으면 안 된다. 근데 뭐 이제 GV80이 맨 처음 출시를 했었을 때 처음 이제 이 차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안전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 가운데 센터 에어백이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이 차량에는 전체적으로 10개의 에어백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면이 완전히 부셔졌지만 타이거 우즈 사고 났을 때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갔을 때 자기는 전면부가 다 박살이 나 있어서 에어백이 설마 안 터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어백은 정말 잘 터졌다고. 현대기아가 에어백 정도는 잘 터뜨리지. 이게 그리고 후륜구동 기반의 8단 자동 변속기 적용되어져 있는데 뭐 이게 뭐 스포츠카처럼 막 빠릿빠릿한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하지 않고 뭐 이제 변속기가 사실 이런 차들에선 존재감을 안 드러내는 게 사실 좋은 거잖아요. 변속기의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세팅을 잘 해낸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는 회사라 뭐 BMW, 벤츠 이제 이 정도 회사 브랜드하고 좀 다른 회사의 가치를 본다면 그들을 능가하는 정말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건데 제네시스가 이제 마지막 수건이었던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 타이거 우즈도 140km를 과속을 했던 걸 보면 뭔가 믿어주지 않았을까. 서스펜션 이런 거는 굉장히 말랑말랑하네. 좋은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미게 잘 부드럽게 노면을 잘 거르고 둔턱도 앞뒤 잘 거르네. 창의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죠. GV80이 2열까지 좋았다고 하면 외제차 안 사고 이거 사겠죠. 그냥 22인치 휠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면의 진동이 저는 느껴집니다. 2열에서 이거 22인치지. 네, 2022인치. 네. 그러니까 22인치는 승차감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말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20인치 정도로 적당히 타협을 하면 크기도 어느 정도 되고 가격도 좀 싸니까 뭐 그거를 많이 선택하지 그냥 않을까? 소위 말해서 4륜 넣고 2.5리터 가솔린 터보가 가장 기본이고 가격대는 6천만 원대 중후반. 차가 가장 인기인. 뭐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을 딱 7천만 원 전후에서 구매하면 딱 그러니까, 좋은 차일 예. 것 같아요. 어쨌든 시트도 그저께 QM6 되게 딱딱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적당히 쿠션감이 있어서 장거리에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수석의 이 발공간 자체도 깊게 파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근데 북미에서 이제 얼마나 팔릴지 이제 궁금한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가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50만 대. 네, 브랜드 출범 5년 반 만에 50만 대를 판매를 했다라고 했는데 해외 시장에서 판 걸 보니까 10만 대 조금 넘었더라고요. 국내가 이제 70%죠. 70%죠. 네. 한 해외에서 판 게 그래도 14만인가 15만. 15만 대 조금 네. 넘은. 그래서 네. 하여튼 이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프리미엄 시장에 안착하려고 노력했던 브랜드들은 지금까지 엄청 많았었잖아요. 혼다 어큐라도 그랬고 인피니티도 그랬고 뭐 크게 보면 미국의 캐딜락이나 링컨 브랜드들도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하는 거의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냥 눈에 보기에 좋게 만들고 그냥 좋은 엔진 넣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걸 프리미엄으로 쳐주지 않잖아요. 과거에 뭐 볼보
그렇죠. 지금도 볼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제네시스가 그런 고가차, 프리미엄이 아닌 고가차의 혹평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그러려면 수출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 성과를 내고 이게 할인 없이도 이게 잘 팔려야 사실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시기고, 중국에도 막 진출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요건으로 헤리티지인데, 헤리티지는 뭐 시간이 없다, 얼마 되지 않았다고, 뭐 이제 6년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도 그래도 한국에 뭔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 현대기아가 프리미엄에 시작을 했다고 본다면 뭐 헤리티지는 생긴다고 보고, 과연 제네시스가 추가하는 가치와 스토리가 뭘까? 그게 퀘스천 마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신기술은 뭘까? 에어백 11개, 10개 달았는데 11개 달았어요. 그러니까 30개인데 3개 기록이 30개인데 32개 달았어요. 숫자 가지고 프리미엄은 될 수 없거든. 그거는 비싼 대중차. 과거 현대차가 그랜저나 그런 급에서 많이 썼던 논리지. 요즘에 신기술이라면 이제 전기차일 수도 있고 파워트레인에서도 확 바뀔 수 있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그 다음에 IT와 관련된 신기술, 그 다음에 세이프티와 관련된 뭐 자율주행 기술이든 인식 기술이든,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네시스가 보여줄지. 그게 없다면은 비싼 고급 대중차 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가능성은 GV80 8,800만 원짜리 타면서 네, 가능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편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작년에 GV80 맨 처음 나왔을 때 이 GV80이 자랑했던 이제 신기술이 납득이 사실 안 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자동 차선 변경 기능, 그건 지금 좀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좀 사용하기 편리해지긴 했었지만, 그게 뭐 제네시스가 처음 만들어서 처음 적용한 뭐 그런 기술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뭐 다른 브랜드에서 이미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제네시스에 처음 이제 현대차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웠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는 그게 달려있으면 지금 이 정도보다 더 훨씬 나은 승차감을 자랑을 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승차감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사실 그 옵션이 싼 옵션은 아닌데, 저렴한 옵션이 아닌데도 요 정도면은 앞으로 발전할 길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구나. 이거를 국산차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현대기아 차량 대비 승차감은 정말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가격이 있으니까 가격 경쟁 모델을 다른 외제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승차감에 있어서 불리한 면은 있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에어서스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서스가 달린 SUV들이 생각보다 많죠. 물론 그거는 1억대가 넘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예전에 짚었던 부분도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뭐 미국 소비자들이 또 그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안 찾는다니까. 어차피 미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제네시스 GV80이라고 본다면, 에어 서스의 무슨 신기술이든 뭔가 일반 소비자도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고, 이거야 맞아 이거, 그러한 신기술을 뭘 보여줄 수 있을지. 근데 미국 시장에서 에어서스를 많이 안 찾는 건 맞지만,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내구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에어서스가 있는 거랑 아예 없어서 옵션조차 못 넣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에어서스 보통 내구성을 한 10만 킬로 전후로 보고 있다고 하면, 그 내구성 때문에 안 넣는 사람들 물론 있죠. 근데도 나는 승차감을 정말 원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주고서라도 달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선택지를 제네시스에서는 충분히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네시스 GV80이 아직은 1세대라서 그런 옵션들을 넣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9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리지 않을까. 일단 세단부터 어차피 같은 지금 플랫폼 가지고 80, 90 만들어낼 테니까 뭐 에어 서스펜션 차가 90에는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거의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GV90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왔었던 게, 처음에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하나도 없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순수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G80E도 전기차 버전도 지금 선보이긴 했잖아요. 근데 이 GV80이 지금 SUV가 인기가 많으니까 요거부터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G80 전기차부터 내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저는
디젤 엔진을 어쨌든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희가 타고 있는 게 3.5 터보죠. 저는 근데 이 엔진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50만 원 추가잖아요. 근데 6기통이 되면서 3.5가 된다? 그것도 2.5 터보 같은 경우는 싱글 터보고 3.5 터보는 트윈 터보죠. 그래서 380마력, 물론 380마력 다 쓰는 사람 한국 사람 중에 많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패밀리용으로서 이용을 하면서 스포티함도 즐기고 싶다면 3.5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BMW나 벤츠 4기통에서 6기통 가려면 1,500만 원, 네, 그 정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파워트레인에서의 그 가성비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기아가 정성을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잡은 것 같아요. 약간 배기음이랑 엔진음이 좀 배기음이 그리고 배기음이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닌데 이런 배기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유럽식 튜닝 스타일인 것 같아. 완전히 잡아가지고 그냥 차를 시체처럼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은 전기차처럼. 오히려 이런 엔진음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2.5 터보 선택하시면 좋을 거예요. 연비도 그렇게 사악하지 않네. 이게 공인 연비가 8.6인데 20인치로, 그러니까 22인치면 8대 초반 정도 될 텐데 지금 7km 도심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언덕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사악한 건가? 근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 무게가 2톤이 2.1톤도 넘잖아요. 근데 무거운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연비라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포드 뭐냐 최근에 나온 거 내비게이터냐 포드 뭐냐 포드 익스페디션이지. 포드 익스페디션이나 링컨 에비에이터나 이런 것들이 연비가 다 7, 8km가 나오거든. 이보다 더 크거나 더 무거운 차인데도 현대기아가 파워트레인 공용화를 볼륨을 가지고 이제 제네시스까지 확대하면서 하이브리드 쪽에 조금 뭔가 하여튼 발목이 잡힌 것 같아. 지금 1.6 터보밖에 없는데 2.4 여기다가 2.4 그랜저에 들어가는 터보를 올리면은 200마력 초반밖에 안 돼서. 차가 바보가 될 테고. 어쨌든 기분 좋은 엔진음, 가속의 터보 엔진음을 살짝 유입되게 만들었네. 이걸 못 잡는 것 같진 않아. 이거를 즐기라라는 이런 고성능을 380마력을 즐겨보라는, 지금 컴포트로 했는데도 터보음이 들려오거든. 근데 진동은 조금 진동은 아닌 것 같아. 저는 근데 뭐 아까 남현수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의 목적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V70은 차라리 좋아요. GV70보다 GV80 승차감이 더 좋잖아요. 그래, 걔는 뭐 어차피 딱 생긴 것도 얘는 스포티하고 난 스포티한 운전을 좋아해 라는 사람들이 사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GV80은 누가 봐도 패밀리용 SUV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진동도 잘 잡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5 터보는 뭐 배기음이 들린다든지 이거 싫어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동을 약간은 못 잡은 부분에서 패밀리용 대형 SUV 치고는 이 목적성이 조금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배기음은 별도 돈을 들여 튜닝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이지만 진동은 잘 못 잡았다는 거는 차를 좀 잘 못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 수억 원짜리에도 배기음을 넣기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그 배기음을 개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때 옛날 플라잉 스퍼랑 컨티넨탈 시티 무슨 2억대짜리 차, 3억대짜리 차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소비자가, 그래서 그 영국 본사에서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배기음 만들라고 얼마를 들인 건데, 몇십억을 들인 건데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지. 벤틀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타는 거냐, 뭐 그런 얘기 했다는, 직접 미국 영국 가서 그 얘기는 들었지만 어쨌든 진동이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네.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나는 왜 조수석 마사지 시트 안 넣어줬어. 이거 운전석만 되고, 뭐 얘는 무슨 시트라고 그랬더라. 마사지 에르고 모션 시트. 근데 보이지 않는 노하우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만져지는 거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제네시스 GV80, 일명 타이거 우즈의 차 GV80을 겸사겸사 리뷰를 해봤는데, 맞아, 중요한 거 2열 공간 뭐 엄청 좋은, 2열 공간이 엄청 좋진 않습니다. 네, GV70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크겠지만 트렁크가 더 크다 뿐이지 막 2열이 막 70에 비해서 엄청 광활하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뭐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레그룸이 주먹 2개 정도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1개 정도 나와서 적당하다 그 정도. 이창이네 가족은 다 농구 선수인가? 2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GV70에 뒤에 앉았을 때 GV70이 생각보다 넓었거든요.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GV80은 생각보다 좁아요.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로 실제로 앉아보면 저 GV70은 되게 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70은 네. 생각보다 넓고 네. 얘는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좁아. G70을 생각하고 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되게 G70을 생각하고 이거 타봤는데 무릎에 주먹이 하나 반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앉았을 때. 그러니까 퍼셉션이 굉장히 사람을 그러니까 기준제를 이미 생각을 다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생각보다 넓진 않다. 그 대신 트렁크와 3열이 네, 맞아요. 그게 아까 보니까 3열 방석이 생각보다 꽤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석이 내가 길어요. 방석을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꽤 큰 체격의 어린아이까지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 점에서 깜짝 놀랐었어. 3열을 제대로 굉장히 만들려고 애썼던. 그리고 2열에 옵션도 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여기 통풍 시트도 있을 거예요. 네, 통풍 시트도 있고 선쉐이드가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와, 이런 것까지 넣어줬나? 약간 싶을 정도. GLS가 선쉐이드가 없었잖아. 네, 선쉐이드 2열이. 수동으로도 없고. 그리고 얘는 리클라이닝도 전동으로 되고 2열 리클라이닝이. 그 대신 또 이게 달라. 이 파노라마가 그렇죠. 분리형으로. 벤츠만 해도 역시 그런 세이프티와 그런 거에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풀 파노라마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는 하늘이 중간에 잘라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7천만 원 정도에 구매하면 굉장히 좋은 차라고 느껴지는 게 7천만 원이면 사실 X3 살 수 있는 돈인데 가격인데 GLC나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얘가 차가 더 크고 X3만 원에다가 이거 납파가지고 넣어도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 가만히 있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GV80을 살려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뒷모습이 예쁘고 근데 디자인이 꽂힌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디자인이 두 줄로 아디다스 세 줄이 아닌 두 줄로 잘해서 GV80에서 하여튼 G80, GV80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이 그 공조기 버튼들이 터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통풍 시트 이거 눌러보시면은 물리적인 버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났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햅틱 반응이. 햅틱 반응을 넣어놔서 뭔가 그 터치지만 이 눌렀을 때 즉각적인 내가 이거 눌렀구나 라는 반응을 느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것도 잘하고. 타는 분들 얘기도 차박 되게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만족도 높아. BMW 벤츠보다 디스플레이가 더 좋다는 분 다 그런 거 타셨던 분들인데 차에 익숙해지려면 이 다이얼 노브와 굉장히 친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멀기 때문에 손이 안 닿으니까. 제네시스 GV80의 넉넉한 공간감과 차박으로서의 기능성, 시트의 활용성은 저희가 2편에서 남자 둘이서 차박을 하면서 감성 차박을 요번에 또 감성 차박을 남자 둘이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2편을 보시고 GV80 이 점 때문에 내가 사야겠다. 아니야 나는 다른 차를 사야겠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말할 거 있는 사람? 사고 싶다.